우리는 모두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후 이 정설에 반론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는 양극이 눌린 것처럼 살짝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구체 속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다른 형태, 예를 들어 정육면체였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지구는 둥근 것일까? 사실 지구는 북극을 중심으로 한 평지로 남극 대륙은 지구 주위에 있는 얼음의 벽입니다. 태양은 6,000km의 높이에 매달려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보고 있던 우주의 사진도 모두 다 가짜이죠. 왜냐하면 우주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다른 프로그램 대본을 읽고 있었네요. 사실 지구나 다른 행성의 둥근 형태는 물리 법칙의 결과입니다. 지상에 있는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자신의 무게로 내려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행성에서 행성이 만들어질 때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서 요철은 점차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정역학적 평형 형태인 둥근 형태를 띠게 되죠.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성의 크기와 무게는 행성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최대의 소행성으로 알려진 외행성 세레스는 지름 950km, 무게는 지구의 약 100분의 1로 둥근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 가운데 세레스 다음으로 큰 천체 베스타는 세레스의 약 3분의 2 크기로 럭비공처럼 생겼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소행성이나 운석은 완전히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행성은 매우 작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강한 마법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육면체로 된 화분. 그럼 이제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행성이 정육면체라는 것만을 유일한 비현실로 가정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물리법칙에 따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육면체 행성의 중력은 둥근 행성의 중력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행성의 중심은 아니더라도 어딘가 깊은 지점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육면체의 변두리에 다가갈수록 중력의 방향은 땅으로 더 강해지고 마치 경사면에 서 있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육면체의 어느 측면도 일종의 화분 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공기도 물도 가급적 낮은 곳인 면의 중앙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의 중앙에 지름 약 2000km의 둥근 웅덩이라고 하는 바다가 존재할 것입니다. 바다 위에는 동일한 웅덩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기로 된 돔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정육면체의 면 중앙 부분에서의 생활은 지평선이 조금 멀어졌을 뿐 둥근 행성에서의 생활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반고리관에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산을 오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면 중앙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위로 오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또 공기는 면의 중앙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흐려지고 최종적으로 면의 끝에서는 공기가 없어진 우주 공간이 됩니다. 만약 정육면체 행성의 자전축이 마주보는 면의 중앙을 지나고 있다면 그 두 면에는 바다 대신 빙산이 있을 것인데요. 이때 행성의 축과 항성 주위의 정육면체 행성의 회전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극의 면은 백야와 극야가 되며 그 다른 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계절이 있게 됩니다. 다양한 기후의 상자. 생명이 존재하고 각 면의 중앙을 가진 6개의 지역은 각각 완전히 독립해 있습니다. 공기가 전혀 없는 정육면체의 끝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우주복을 만들고 공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생길 때까지 문명은 멈춰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마 생명은 완전히 독자적인 진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지구 같은 산소와 질소로 된 공기가 형성될지도 모르고요. 다른 면에서는 산소의 대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지구의 명왕누대처럼 메탄과 질소, 이산화탄소로 된 공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큼 나쁜 일도 생기는 법이죠. 정육면체 지구의 경우 6개의 독립한 지역으로 나뉘어 뛰어난 생명력과 다양성을 가진 대신 날씨는 혹독해질 것입니다. 태풍과 토네이도가 전혀 없다고 해도 완전히 비정상적인 기온차가 발생할 것인데요. 둥근 지구상에서조차 공기와 물은 엄청난 양의 열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지구상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정육면체 지구 적도에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추워집니다. 즉,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는 모든 바람의 변화가 구름에 의해 달라지며 한여름에 눈을 내리게 하거나 한겨울에 폭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둥근 지구상에서조차 별로 맞지 않았던 일기예보는 정육면체의 지구에서는 전부 사라져서 최종적으로 기상청 사람들 모두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육면체의 양극면은 아마 완전히 얼어붙어 바다 전체가 얼음이 될 것입니다. 얼음은 반사율, 즉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표면은 언제까지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빙하는 모든 생존 가능한 영역을 삼키며 확대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정육면체 지구는 과거의 둥근 지구처럼 완전한 눈덩이로 뒤덮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육면체의 각 면의 공기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행성. 대신 정육면체 지구상에서 보는 일출과 일몰은 잊지 못할 광경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빛은 처음엔 공기 돔의 상부만 비춘 뒤 수면을 향해 조금씩 낮아집니다. 해가 나오면 반대측의 정육면체의 면에는 바다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의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면의 중앙에서 보는 밤이나 낮은 둥근 지구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의 중앙에서 벗어나 구석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엷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기의 돔을 나오면 달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처럼 별과 태양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뒤로는 공기의 돔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정육면체의 정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상에서는 3개의 공기돔을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성이라면 우주항법도 아주 간단해져서 필요한 장비를 빌릴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어쩌면 등산과 비슷할 거예요. 정육면체로 된 지구상에서 우주의 매력을 알고 싶다면 그저 우주복을 입고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무중력과 우주 공간에서의 위치 파악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주로의 통행은 다른 분야의 생활도 많이 발전시키게 됩니다. 정육면체 지구에서는 로켓을 근처로 날릴 수 있으니 공기 저항을 극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그란 지구보다 더 쉽게 우주 천문대를 세울 수도 있죠. 필요한 물자를 운반하는데 궤도보다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간단할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정육면체 지구에 사는 주민들에겐 통신위성 대신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전파탑을 면이나 정점에 세우는 게 더 간단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한 정육면체 행성에서의 생활은 분명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이 주제에 대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천체가 어떻게 형성될지 정확히 상상하기는 어렵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작은 상상 실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잊지 마시고 꼭 놀러오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